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딥시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 등장을 했죠. 네네. 아주 난리였죠. 네네.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고 그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의 시총이 제일 많이 폭락한 날이라고 아 하죠. 그래요?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시총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게 반증이겠죠. 딥시크가 대체 뭐길래? 네. 뭐길래 이렇게 엔비디아를 폭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뭡니까 도대체? 설 연휴라 다행이죠. 그니까요. 네. 시장 한국 시장 열렸으면 정말 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네. 그 조상님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예, 일단 딥시크라는 회사는요. 예. 정말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그죠? 생성형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온 V3라는 모델은 이제 GPT-4.5하고 비슷한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론 전용 모델 있잖아요. 지금 오픈 AI가 GPT-4.5 다음에 O1이라는 추론 전용 모델을 네. 내놨잖아요. 그래서 O1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게 이제 R1이라는 이제 딥시크가 내놓은 모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픈 AI의 GPT-4.5와 V3가 비슷하고 실력이 그리고 O1하고 R1이 성능이 비슷해요. 이용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오늘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딥시크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네. 일단 저는 개인정보 빨릴까봐 좀 네, 일단 안 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 컴퓨팅 파워가 네. 지금 우리 보통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 1조 개가 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 네. 훨씬 그보다 적은 몇 개 정도예요? 딥시크의 V3 같은 경우는 6,71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지고 거의 절반. 네, 절반이 안 되는 네. 거고요. 실제로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1조개에서 2조 개 정도로 추정이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비용이죠. 비용이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비가 80억 원이다. 네네. 근데 그 말이 되는지 사실 안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달러 가지고 구현했다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게 정보가 없잖아요. 네. 큰일 났다 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정보가 나올수록 저거 블러핑이구나. 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니. 참. 근데 이제 뭐 충분히 중국은 네. 그럴 수 있죠. 어메이징 차이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두들겨 맞기만 하고 뭔가 계속 뭔가 네. 몰리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한 방 제대로 매기긴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대로 먹였고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그 결기를 다지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 자체도 훌륭해요. 네.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 말고 네. 중국이니까 이 정도 만드는 그러네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니네도 만들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거 다 그대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챗GPT가 이렇게 네. 낚시해가지고 네. 물고기 담으면 네. 딥시크가 거기서 담아가는. 맞아요. 그 그림이 정말 딱 맞거든요. 그게 이제 증류 기법이라는 거라고 해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이제 오픈 AI가 이제 O1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이제 막 답변을 이렇게 굉장히 잘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합성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뭐 빨아가는 거 맞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 그 딥시크 외에 네. 오픈 AI 다른 경쟁사들도 사실 그렇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일 이제 미국에 뿐이죠,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증류라는 걸 확실히 쓴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답변을 막 해보면 네. 이제 딥시크잖아요. 우리 챗GPT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도 해요. 네. 실수를 또 하네요, AI인데. 그럼요. 네, 실제로 그런 캡처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AI는 그래도 좀 실수 없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을 네.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없던 방법은 아니고, MOE라는 방법이나 이제 Mixture of Experts라는 방법이랑 네. 그리고 GRPO라는 이제 기법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Mixture of Experts라는 거는 유럽의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한 건데, 우리 지금 AI는 슈퍼맨이잖아요. 네. 다 다재다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세영 씨 데리고 아주 모든 영역에 다 천재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세영 씨 같은 사람 5명 구해가지고 자, 이 사람은 수학만 가르쳐. 네. 이 사람은 미술만 가르쳐. 이 사람은 문학만 가르쳐. 그래서 전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전문가 AI가 5명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슈퍼맨보다는 일종의 어벤져스죠. 여기는
수학 잘하는 애, 네. 과학 잘하는 애, 문학 잘하는 애 이렇게 해놓고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AI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게 주제가 이건 문학이야. 그러면 걔한테 답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리소스를 적게 먹어요. 네네. 그게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이제 방법이고 그리고 GRPO라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네. 그냥 쥐어짜는 방법이긴 한데 지금 AI라는 거는 네. 일종의 큰 사무실이죠. 막 100평, 200평짜리에 그냥 사무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근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일을 하려면 전기를 켜줘. 네. 그러면 다 켜줘. 네. 효율이 좀 전기세 다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GRPO라는 공법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집이다. 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세영 씨가 공부를 할 때는 서재에서 하겠죠. 네. 요리를 할 때는 부엌에서 하겠죠. 그리고 씻을 때는 화장실에 있겠죠. 전기를 아낄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AI는 네. 우리 오피스 가서 내가 업무하려면 다 전기 켜면 다 켜져요. 근데 집에서 하는 거면 내가 쓰는 데만 전기 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꺼놓죠. 네. 네. 그러면 훨씬 리소스를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매개변수라는 리소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답변하려면 다 그냥 매개변수가 다 네네.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기는 딱 블록화 해놓고 여기는 부엌, 여기는 방, 서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딥시크가 네.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니까 정말 진짜 쥐어짜서 정말 최강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잘 했네요. 잘한 어쨌든. 겁니다. 네,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돈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었냐 이런 네네. 의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성능 AI 칩도 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긴 했는데 네네. 그런 것까지는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 없게 된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AI를 왜 개발하냐? 우리가 지금 AI의 개발의 종착점이 지금 딥시크의 V3나 R1이냐? 네. 라고 한다 그러면 싸게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방법 다 알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막 매개변수 키워가지고 막 사람 갈아놓고 데이터 갈아놓고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네? 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라는 건 딥시크가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무궁무진한. 그렇죠. AGI라고 하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그 효율은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네. 더 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답변 이후에도 뭔가 배우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임, 숙고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AI한테 너 더 많이 고민해보고 답변해봐 라고 하니까 훨씬 훌륭한 답변을 냈는데 자, 더 많은 고민을 해라는 거는 그 사이에 컴퓨팅 파워를 막 쓰라는 거죠. 네. 그거를 위해서는 스케일링의 법칙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딥시크가 네. 등장을 한 게 정말 그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반증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AI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생태계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생태계 정말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누구나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건가요? 제본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네. 있어요. 제본스의 패러독스. 또 어려운 오늘 어려운 단어 총집. 제본스. 네. 그러니까 제본스라는 사람이 그런 거죠. 네. 예전에 전기기관이 썼잖아요. 네. 근데 전기기관은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이걸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전기기관 막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석탄 산업 큰일 났구나. 그래서 석탄 산업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다시 나왔잖아요. 전기기관 효율이 많아지니까 네. 석탄의 사용량, 수요가 폭증한 거죠. 네, AI도 그런 거죠. 자, 그동안에는 AI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가속기랑 저런 것들에 엄청 좀 비효율적이야 라고 했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도 개발해봐야겠다. 네. 나도 개발해야겠다. 수요가 그동안에는 이거 뭐 엔비디아 가속기 10만 장 없으면 그냥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는데 이제 싸게 해도 되네? 네. 네, 이게 이제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거죠. 좋은 거죠, AI 생태계에는. 결국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우리 주식 시장은 조울증이잖아요. 네, 갑자기 막 좋았다가 막 갑자기 우울했다가 이제 우울증 빠진 거예요, 잠시. 조울증 진짜 감당하기 힘드네요. 정말. 조만간에 또 조증이 올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HBM 네. 그 고성능 칩에 일단 주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네. 그 관심이 조금 바뀔까요?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TSMC, 진짜. SK 하이닉스 네. 폭락했죠.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뭐 넥스트 에라, 뭐 이튼 다 폭락했죠. 네. 그런데 그 뒤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더 나올수록 어떻게 네. 되죠? 반등하죠. 조금씩, 네. 맞아요.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폭락했을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 낙폭 과대로 반등 탄력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탄력이 다 이제 반등하고 나서 그러면 그전처럼 이게 주도주로 계속 갈 수 있냐? 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시장 색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는 주도주가 아닐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긴 하지만 네. 약간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스포트라이트 네. 어디로 갈까요? 이게 정말 오늘 제일 궁금한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네네. 질문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컴퓨팅 파워는 계속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스케일의 법칙이 계속 중요해지니까 샘 알트먼이 지금 막 헐레벌떡거리면서 한국 왔다가 뭐 지금 중동 갔다가 네. 그죠? 그 중동 가서 또 펀딩하죠. 네. 뭐 독일 갔다가 지금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음. 있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지금 투자하라고 같이 하자. 음. 그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맞는데 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은 조울증이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막 얘들 멋대로 막 지금 시나리오를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의 중요성이 떨어지면 뭐가 중요해지냐? 빅데이터. 그럼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은 반사 이익을 보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그동안 막 쩔어있던 네이버하고 카카오 왜 움직이냐면 데이터.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컴퓨팅 파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한테 제일 이제 눈탱이 맞고 있는 회사가 메타잖아요. 네. 네, 메타가 갑자기 반등하잖아요. 메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은 데이터 많은데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했던 회사들은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정제 가공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딥시크가 증류라는 기법을 통해서 뭔가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일종의 그 데이터 툴을 활용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데이터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뭐 스노우플레이크, 셀즈포스, 뭐 그리고 이제 그 레딧 같은 회사들은 여기서 빅데이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몽고DB,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이제 소버린 AI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샘 알트먼 와가지고 카카오랑 네. 무슨 AI 네이티브 뱅크도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정말 이제 네카오가 다시 정말 이번 찐 반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약간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또 향후 그 주가 흐름들을 좀 잘 주시해 보셔야 돼요. 일단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카카오는 개인들이 좀 많이 네. 사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별 차이를 모르겠잖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뭐가 다른 거야? 우리 사실 네카오 그죠? 묶어서 하니까 묶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네. 근데 네이버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하이퍼클로버 X라는 그렇죠? 네. LLM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쓰진 않지만 오픈 AI 같은 모델이 있는 건 회사고요. 카카오는 없어요. 그 정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수조 단위의 펀딩이 필요한데 카카오는 사실 그런 만들 수가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서비스 모델이 많은 회사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챗GPT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샘 얼트먼이 카카오는 만나는데 네이버는 안 만나죠. 여기 그 이유가 이유구나. 있습니다. 네. 그럼 뭔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비영업권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샘 알트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협력을 해서 하는 거고 네이버는 오픈 AI하고 협력하기는 좀 애매하죠.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한국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려고 막 지금 네. 정부에서도 막 움직이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차기 정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정책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드라이브 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보니까 이게 AI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국형 클라우드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수혜를 보겠어요? 네이버로 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클라우드 쪽은 네이버 제일 잘 하거든요. 제일 큰 회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초거대 모델을 돌릴 만한 컴퓨팅 파워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카오 중에는 일단 네이버가 좀 나은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네이버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반등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네. 뭐 모멘텀으로 보면 당장 오픈 AI가 뭘 그쵸. 하니까 네. 카카오가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게이트 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자 하면은 그럼 네. 일단은 네이버인 건가요? 뭐 카카오도 수혜를 보긴 하는데 결국 미국의 스타게이트를 하면서 이걸 누가 컨트롤하죠? 오픈 AI가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네이버 말고 할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 게 사실 뭐 사이버 보안주도 좀 튀었었고 뭐 소프트웨어주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섹터들 좀 보는 게 괜찮을까요?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 기업이라 그러면 좀 애매하죠. 네. 네. 한국 기업이라 그러면 그래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뭐 좀 무난하고요. 데이터 툴이나 이런 쪽을 이제 뭐 국내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뭐 더존 비존이나 저기 한글과 컴퓨터 네.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찐이라기보다는 프록시다라고 말씀했었고 네네. 사실 최근에 이제 여기서 찐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받는 회사가 있죠. 쇼핑DB, 카페24. 네. 카페24가 쇼핑DB에 대한 그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구글하고 붙어서 유튜브하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네. 거기에 많이
이제 올랐는데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붙기에는 네, 뭐 또 이제 다 오르고 나니까 이야기하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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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랐어요. 네.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좀 관심 가질만 하고요. 음. 보안 쪽은 아무래도 뭐 그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네. 회사들은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딥시크가 지금 이용 금지 당하고 있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네네.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미국에서도 금지했고 뭐 유럽, 호주 다 차단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냥 믿을 수 없다. 내 정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뭐 그런 건가요? 벌써 지금 막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오픈 소스예요. 이미 지금 빼앗아 갔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그동안에 학습을 몰래 뭐 치팅해서 했다. 네.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쓰는 뭐 키보드나 뭐 보안 패턴 이런 것까지 다 취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이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AI가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슨 사제 무기 제조 기술 이런 거 오.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알려줘요? 예. 이 나쁜 사람이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한 어. 뭐 그리고 이제 젠더에 대한 그런 것들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 네네. 발언을. 네 그런 것들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뚫린다는 거죠. 근데 진짜 금지령이 내려져야 할 만큼 위험한. 뭐 수준이에요. 앞으로 뭐 보완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금지 시켜야겠네요. 그거는 이제 섣부르게 우리가 네. 비전문가로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양점이 있다. 이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주가 폭락했다가 약간씩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어떨까요? 뭐 4분기 실적에서 조금이라도 네. 어닝콜에서 미스 나면은 네. 좀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미스 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반대로 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세영하나랑 네. 작년 동안 이거 방송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간 조심하세요. 네, 계속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셨죠. 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요? 오히려 지금은 뭔가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너무 빠져 있어요. 네, 기대감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패턴대로 이제 네. 좀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근데 거기서도 미스가 나면 답이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미스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블랙웰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블랙웰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네네. 많고 그리고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젠슨왕이 딱 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한번 해주면 그냥 급받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구글은 일단 또 네. 아쉬운 실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가이던스에서는 어쨌든 AI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네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구글 빼고 다 이제 올랐습니다. 네네. 이러한 소식을 보면 일단은 AI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실적을 보고 나서 뭔가 우리가 주목할 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구글을 보면 구글의 캐시카우가 광고잖아요. 네. 광고 매출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성장은 해요. 근데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성장률이 중요하다 항상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데 캐펙스는 막 더 많이 한다고 네. 그러니까 아니 왜? 돈도 못 버는 그러니까요. 돈도 막 이제 점점 덜 버는데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양강 구도였잖아요. AI가 오픈 AI하고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렇게 막 양강 구도였는데 네. 지금은 구글이 존재감도 없고 네. 딥시크가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네, 오픈 AI하고 막 양강 구도로 더 가고 밀려버렸어요. 네. 근데 사실 뭐 구글이 딥시크처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몰래 뭐 저기 정리해가지고 기술 빼오고 이게 자존심이 네. 있지. 자존심도 그렇고 이거는 네. 미국에서 소송 크게 걸린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하면. 큰일 나죠 미국은. 네. 소송 한번 그러니까 걸리면. 그렇죠.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빨리 이제 구글도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돌파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뭐 실적 조금 약간 좀 둔화된다고 해서 AI 투자를 줄이면 이게 기술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딥시크 이 물결 속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탑픽 하나 딱 꼽아주신다면요? 국내 아니면 미국이요? 하나씩. 국내는 단연 SK 하이닉스 같고요. 네. 네. 미국은 뭐 좀 애매한데 네. 그냥 엔비디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 이거 참. 새로운 게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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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 없네요. 네. 미국 중소형주 샀다가 한번 고생해 보실래요? 그래요? 그래요? 조심스럽게. 미국은 중소형주 해가지고 재미를 보기 되게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어요. 네. 조심스럽게 한국의 중소형주 하나 꼽아주시면. 한국에요? 네. 한국의 중소형주는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에이직랜드? 에이징랜드? 네. 유리남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철저하게 그냥 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네. 진짜요? 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이제 설계 수요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AI가 그동안에 서버 칩만 하다가 이제는 디바이스, 이번 샘 얼터먼도 와서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디바이스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오면 여기에 맞는 커스텀 반도체가 필요해지잖아요. 자, 이거를 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잘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국내 벤처 기업들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 쓰다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TSMC로. 그러면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려면 중간 누가 이걸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 유일의 VCA가 네네. 에이징랜드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HBM4부터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서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의뢰가 많아질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에이징랜드가 국내 DSP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딜이 나왔는데 그게 CXL 관련된 컨트롤러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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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이렇게 핫한 딥시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칭찬 댓글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영 하나 예뻐요 이런 것만 보죠. 대댓글 달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또 그런 친절하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네. 또 다음 영상으로 보고 싶으실 주제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함께 또 아이템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